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반려동물 종합센터인 H펫파크 안에 이제 IDT 센터라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주는 공간에서 행동교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신상학 훈련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IDT 센터는 이제 애견 유치원, 아이들 예절교육, 행동교정, 그리고 독스포츠, 피트니스까지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강아지들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강아지들 진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기본적인 개인기는 손부터 발톱을 자르거나 발을 관찰하거나 패드 부분이 다친 데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엎드려 같은 경우에도 진찰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진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은 척하는 자세도 진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서 기다려 하는 자세 또한 사이즈를 측정한다거나 전체적인 몸의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 중에 하나는 이제 훈련사의 훈련 자격증을 이제 따는 데 있어서도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앉아, 엎드려, 서, 그리고 따라 걷기, 기다려 까지 한 5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H펫파크 야외 운동장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보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아이들 추모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는 공간인데 추모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 야외 둘 다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간식이나 사진들, 물품들을 가지고 노는 공간이고요. 추모 공원이라 해서 아이들이 공원처럼 꾸며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H펫파크 안에 있는 애견 카페, 실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놀고 목욕까지 할 수 있는 보편화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예절 교육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예절 영상으로 나오는 강아지 같은 경우 많이 보신 적 있을 수 있는 강아지인데 웰시콕이라는 견종의 친구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소몰이라는 견종 중에 하나인데 소들 다리 밑으로 다니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들을 몰 수 있게끔 개량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꾸준하게 보면서 반려견 직종으로 해서 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산책에 있어서나 평상시 걷거나 하면서 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나랑 같이 옆에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따라 걷기라고 하는데 자격증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전부 다 자격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이렇게 앉아, 핸들러 옆에서 엎드려, 그리고 따라 걷다가 다시 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우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핸들러의 이제 명령에 맞춰서 하우스를 하고서 여기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외출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때도 핸들러 사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옆에서 다시 앉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다려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간식을 이렇게 들고서 기다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개인기로 손이나 발이나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기다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돌발 상황이나 내가 조금 더 잠깐 일을 봐야 된다거나 부상 여부나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세퍼트 견종이 나오는데요. 따라 걷기를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껌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졌는데 저한테 껌처럼 붙어 다녀라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보시기에는 옆으로 다니면서 위로 쳐다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끼고 있는 장난감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 같이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고 흥미있는 이제 장난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람 옆에서 다니거나 붙어 다니거나 따라다니게 되면 좀 더 행복한 거야, 조금 좋은 게 많이 나와, 보상을 주는 거야 이러는 걸 인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제 많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들을 남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고 힘도 센 견종들이기 때문에 세퍼트나 큰 대형견들을 보게 되면 무작정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행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다음엔 독스포츠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플라이볼이라 해서 이제 허들을 넘고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공을 물고서 빠르게 들어오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경기고 눈 깜짝할 새에 끝나는 경기이다 보니까 박수가 거의 하면서 나오기보다 시작 끝에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끝나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프리스비라 해서 원반을 가지고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가 하는 동작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위험하기도 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점프도 뛰고 사람 몸에도 걸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상을 당할 수가 있겠죠. 사람도 아이도 가장 중요한 건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부상의 예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달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면 이런 것도 내가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제가 실수를 해도 아이가 굉장히 활발함이 넘치기 때문에 잘 케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포메라니안이라는 견종인데 카메라 의식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요.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예조교육 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몸 컨디션도 살펴보고 몸이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운동하기 전에 근육들이나 몸들, 관절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지개 펴는 동작도 하면서 몸에 대한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작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포메라니안도 굉장히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견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 많은 견종 중 하나인 소형견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주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강아지들 기구에 대한 둔감화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기구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기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야, 괜찮은 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할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30분 하는 것보다 5분 정도 운동한 게 더 힘들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들을 배워가지고 해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아이들 앞발 운동하는 동작인데요. 앞발에 대한 근육과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몸에 힘을 담당하는 코어 부분들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오는 동작은 이제 기구 이름은 이제 밸런스 디스크라고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돌면서 뒷발만 이용해서 관절들을 쓰고 근육들도 이제 강화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죠, 친구가. 이 아이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꾸준히 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운동 동작은 이제 핏번이라는 기구 2개 위에서 4발로 서서 이렇게 3발로 버티는 동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핸들러 사인에 맞춰서 한 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통 손에다가 이렇게 발을 올리는데 사람 사인에 맞춰서 스스로 한 발을 들고서 이렇게 3발로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뒤에 더 신기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발로 버팀을 인해서 한 발을 들면 3발에 대한 무게중심을 실림으로 해서 힘도 더 들고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밸런스 부분들이나 힘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러 사인을 위해서 뒷발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도전해볼 만한 재미있는 개인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동작은 사이드 워크라고 해서 옆으로 걷죠, 아이가. 앞으로만 직진성이 강한 이제 강아지들이 옆으로 걸으면서 안 쓰는 근육들을 계속 사용해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걸음걸이, 산책을 통해서 부상의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 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도 좋고 정말 잘하고 있죠, 아이가. 이제 다음에 보실 동작은 뒤로라는 동작이에요. 이것 또한 아이들이 안 쓰는 동작, 그리고 앞으로 많이 걷는 아이들이 뒤로 걷게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한
걸음걸이 관절 쓰임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걷고 옆으로도 걷고 네 발도 올리고 세 발도 올리고 옆으로 돌기도 하고 뒤로도 걸으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만 걷기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음걸이 다양한 방향들로 걸으면서 부상 예방에 대한 쓸개골, 고관절 문제들의 예방을 많이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아이들 운동도 끝나고 피트니스도 끝나고 예절교육도 끝나고서 스킨십의 둔감화에 대한 도움도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뭉친 근육들이나 이제 피로감 그리고 수고했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 이제 끝나고서 컨디션이나 피부 상태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자주자주 받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표정을 귀엽게 짓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피트니스부터 그리고 예절교육 또 스포츠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만 다루기보다는 사무일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건강에 대한 조금 더 개선될 부분들이 있을까, 예절교육을 통해서 보호자분들 좀 더 바라는 점이 뭘까, 또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훈련사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봉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직업군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직업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요거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내 능력,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 훈련에 능숙해지면 호랑이 같은 동물도 훈련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호랑이 같은 동물들도 서커스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파리에서도 호랑이들이 간단한 동작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호랑이들도 손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도는 동작들이나 이렇게 엎드려나 앉아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해요. 다만 굉장히 이제 육식동물 중에 이제 조금 상위 계층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 큰 이제 서민 호랑이를 교육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사육사나 아니면은 동물원에서 해보는 것도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힘든 훈련이 많아 보이는데 여자가 하긴 힘들까요?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직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각종 대회나 이런 데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그렇고 남자보다 여성 챔피언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이들 동작들을 체크하면서 건강 상태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꾸준하고 조금 더 내가 섬세하고 꼼꼼하다 싶으면 이런 직종, 애견 직종에 언제든지 뛰어들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훈련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요? 물어보시는데 고양이 훈련 방법 같은 경우에 클리커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클리커는 따깍따깍 소리 내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양이 간식을 주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을 남김을 위해서 소리를 가지고 교육을 알려주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간단한 잘 먹는 간식 가지고 하나하나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물어보시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부분들은 늘 느끼고 있지만은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배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하거나 바뀌는 게 저한테 보일 때 저는 그때 가장 뿌듯하고 가장 이제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훈련시키는 견종이지만은 손님들을 강아지를 이제 훈련시켜주는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면서 손님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일상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체적인 질문들을 이제 받아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애견 직종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말이 통하지만 강아지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저는 신사 훈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